자, 이번 시간부터는 주제를 바꿔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을 이용한 솔라 에너지 컨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분리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금치나 아니면은 시아노박테리아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쉽고,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이렇게 이중막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지질이 있고, 요 사이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성분이 이제 많이 놓여 있죠. 그래서 이 막 통째로 이제 분리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포스터 시스템이나, 그죠? 포스터 시스템 2가 있고, 또 옥시전 리볼빙 컴플렉스도 있고, 포스터 시스템 1도 있고, 뭐 ATP 신테이즈 플러스 토큐논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러스 시아닌 또 사이토크롬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여기 막 전부 다 이제 프로테인이거든요. 막에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런 물질이 이제 상당히 안정되게 표면에 막에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수명이 오래 가고 활성이 오래 유지됩니다. 근데 이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생명체는 요 틸라코이드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이어 플랜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식물입니다. 녹색 식물, 이제 하이어 플랜츠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거기에는 클로로플라스트하고 엽록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파리 같은 걸로 얇게 이제 슬라이스 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일반 현미경 보면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엽록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엽록체를 분해해서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디스크 모양이 이렇게 쭉 쌓여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디스크가, 그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걸 디스크를 고라나라고 한다. 고라나, 그죠? 그래서 이런 디스크 이렇게 스택으로 되는 것을 고라나 스택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다 틸라코이드죠, 그죠?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디스크 형태로 쌓여 있습니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하이어 플란츠는 이 틸라코이드 내부가, 엽록체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해서 광합성을 하는 그런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보통 여름 되면은 녹주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시아노박테리아도 녹주 현상이 주범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죠. 이게 보면은 약간 구조가 다른 게 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외막 있죠.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셀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플라스믹 멤브레인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셀 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은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인데, 보신 바와 같이 이게 멤브레인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물론 아우터 멤브레인이나 셀 멤브레인,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층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이 경우에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은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요게 이제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DNA가 들어있고, 뭐 카복시존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좀 다르죠. 어쨌든 다 분리해서 쓸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식물, 즉 이제 시금치에서 이렇게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을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이중막으로 쭉 되어 있고요. 그 안쪽을 우리가 루멘, 바깥쪽을 스트로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분이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분, 예를 들어서 포스 시스템 1과 2의 B가 일반적으로 다 정해져 이제 있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병반응은 바로 이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에서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미 강의한 대로 이 G스킴이라고 있잖아요. 광합성이 이제 결국은 빛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CO2로부터 카보하이드레이트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반응이 먼저 일어나서, 여기서 에너지 원인 NADPH와 ATP가 합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전에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한번 직접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을 이용한 뭐 아주 초창기 논문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여기 있죠, 이게 슈얼리 민티어라고 지금 유타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아주 최근에 제가 이제 2010 몇 년인가 제가 2015년인가 이제 갔을 때 미국의 이제 전기화학회 그때 피닉스에서 열렸거든요. 그때 한번 만났어요. 그때는 사실은 뭐 논문도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논문 쓰지도 않고 그 논문도 읽어보면은 약간 이상한 뭐 느낌도 받았는데 그 뒤로 아주 굉장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슈얼리 민티어 교수. 나이는 저보다 좀 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교수도 이 틸라코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또 그룹이 이제 엄청나게 갑자기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뭐 학생들, 포스닥터 고용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확장하고 이제 있습니다. 갑자기 유명해진 교수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카탈레이즈를 이제 썼어요.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게 전극 여기 표면이고요. 여기 이제 캐소드입니다. 왜냐면 에노드 캐소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노드 캐소드가 직접 여기 접촉하고 있으면은 이게 쇼트돼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내피언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프로톤이 잘 투과하는 멤브레인을 넣고 그 위에다가 카본 페이퍼 에노드를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용액에서 요 위에다가 이제 틸라코이드 이렇게 멤브레인을 입혀 놓고서 이제 비드렌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약간 회색, 진한 회색으로 된 부분이 틸라코이드고요. 이 부분이 카탈레이즈예요. 근데 이제 카탈레이즈라는 이 효소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여기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그죠? 과산화수소 이것을 이렇게 산소와 물로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카탈레이즈라는 이 효소를 써서 이렇게 솔라에너지 컨버전 하는데 이용한 연구는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틸라코이드는 어떻게 하죠? 역할이 명반응이니까 이제 물을 분해합니다. 물을 분해해서 뭘로 분해하죠?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것이 아니고 산소로 분해하고 그리고 프로톤과 전자가 생성이 되죠. 그죠? 산소가 나와요. 근데 이 교수는 이렇게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틸라코이드는 워낙 그 옥시전 이발빙 센터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PS2 그 밑쪽에. 그러면은 사실은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가 제 생각입니다만은 거의 이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을 이제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는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언제 어릴 때 보면 집안에 이런 거 있었어요. 소독할 때 쓴다고 그죠? 어쨌든 이 카탈레이즈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은 어디다가 이제 이렇게 인트랩이라는 것은 딱 가둬놨다는 뜻입니다. 실리카 매트릭스에 이제 가둬놨어요. 여기 보니까 티모스라고 해서 테트라메톡시 올소 실리케이트라고 해서 이 물질은요 이제 실리콘이 이게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은 팔에 4개잖아요. 그 4개의 팔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유기물이 붙어 있는데 그죠? 이것이 이제 잘 뭉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앙에 이게 포어 기공이 이제 잘 만들어집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구조를 집어넣을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제 이거는 뭐 전자기밀 사진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찍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구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물이 원래는 이렇게 분해돼서 PS2에서 산소가 나오고 뭐 4개의 이제 2개의 물로부터 이제 양성자와 4개의 전자가 나옵니다. 또 산소는 이게 어떻죠? PS1에서는 이게 전자를 이제 산소 하나당 전자 하나 받아서 이제 이게 이제 슈퍼옥사이드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반응성이 강한데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생성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것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슈퍼옥사이드 요게 말이죠. 프로톤과 반응해서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가 됩니다. 여기는 여기 보면은 직접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중간 과정에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슈퍼옥사이드예요. 슈퍼옥사이드는 산소가 O2잖아요. 그게 이제 전자 하나를 받습니다. 그럼 O2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가를 띄죠. 그리고 전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레디칼입니다. 여기 레디칼로 점을 찍어도 좋은, 더 찍는 게 더 좋은데 이것이 돼요. 이것은 반응성이 무지 강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프로톤과 반응해서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반응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슈퍼옥사이드가 이제 이거 프로톤과 반응하면은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역할을 하는 효소가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이 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이제 이 초점이 요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예요. 여기 한번 읽어 보시면은 카탈레이즈는 뭡니까? 이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의 여기 산소 환원에 있어 생성된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 그죠? 결국 산소가 일로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산소와 보세요. 이제 물로다가 이렇게 분해시켜주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촉매입니다.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이제 요 카탈레이즈가 있어야지 이게 솔라셀이 기능이 증가할 것이다. 뭐 그런 가정하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카탈레이즈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 연구 그룹에서 한번 솔라셀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한 10분 정도밖에 못 가더라. 그죠? 그렇지만 카탈레이즈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어넣으면 30분 정도까지 버티더라. 뭐 그겁니다. 그죠? 2시간 지나면은 한 50% 액티비티가 이제 감소했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쭉 이 방면에 이제 논문을 읽어가면서 먼저 봤는데 이 논문은 거의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논문 핵심은 카탈레이즈를 집어넣으면은 틸라코이드의 스테빌리티가 증가한다. 물론 안 넣을 때보다 더 좋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요 뭐 실험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별로 포트 커런트를 잰 겁니다. 그죠? 어쨌든 여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숫자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거는 백그라운드고 요게 이제 쭉 이제 커런트 시간별로 측정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빛을 딱 킨 겁니다. 그러면 쭉 올라가죠. 이게 왜 이게 수직으로 안 올라가고 약간 시간차를 두는지 그것도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이 쭉 가요. 그러다가 이제 요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이렇게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다음에 빛을 끄면은 이제 또 이제 그 상당히 급격하게 이제 포토컨도 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빛을 라이트 온 오프 이렇게 이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토커런트가 흐르는 게 전국의 단위 면적당 150 나노 암페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당시는 이게 이제 그래도 괜찮은 전류 밀도였는데 그 다음 이제 연구자가 많이 연구를 이제 했죠. 이 정도는 상당히 낮은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초창기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측정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전압과 전류, 그죠? 요게 이제 폴라라이제이션 커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최대의 전력 밀도를 구하면은 그때 이제 필 팩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카탈레이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보세요. 있을 때 여기 실선은 첫 번째 실험한 거고, 요건 카탈레이즈 있을 때 두 번째, 오히려 이제 두 번째가 좀 높네요, 그죠? 이것은 점선과 이런 이제 뭡니까 이게 파선 점선, 이것은 두 번째 없을 때. 어쨌든 이게 카탈레이즈가 있을 때 분명히 전류 밀도가 이제 높았습니다. 여기서 전류 밀도라는 것은 처음 여기 보세요. 전압이 제로일 때, 그죠? 여기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요? 이 전류 밀도 숏 서킷 전류 밀도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건 뭐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럼 아까 여기 메커니즘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면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가 언제 생기느냐? 산소로부터 나와요, 결국, 그죠? PS1에서
수퍼옥사이드가 되고 그것이 프로톤과 반응해서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가 됩니다. 요게 이제 그림으로 잘 그린 겁니다. 요게 PS2고 이게 PS1이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쭉 산소가 여기 가다가 산소가 이제 여기서 여기서 발생하는데 그것이 산소가 이제 용액 중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 있는 PS 이제 1호로도 가겠죠. 가서 여기서 이제 전자를 하나 받아서 이게 수퍼옥사이드가 되고 이것이 양성자를 받아서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가 되고 이제 결국은 물로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죠? 여기서 SOD 수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지에 의해서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가 되고 여기에서 카탈레이즈가 작용을 해서 물로 촉진을 시킨다. 뭐 하여간 내용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죠? 뭐 이런 실험을 이제 이 그룹에서 이제 했습니다. 이거 금방 보여드린 거고 이거 다 정리한 겁니다. 예, 보시면은 카탈레이즈가 여기 있을 때 with 이거는 without 없을 때 이제 실험을 한 것이죠. 근데 결국은 포트 커런트 덴시티가 한 2 이제 제일 많아봤자 2.5 마이크로 암페어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읽을 때요 좀 약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말이죠. 여기서 맥시멈 커런트 파워 덴시티를 구해요. 그건 한 요쯤 될 겁니다. 요쯤 필드 팩터가 가장 클 때. 그러면 이때의 커런트 덴시티를 보고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냥 전압이 제로가 됐을 때 이거는 파워로 치면은 전류가 암만 높아도 전압이 제로이기 때문에 실제 파워는 제로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고를 하는 것은 이걸 읽는 독자로 하여금 좀 약간 미스리딩, 그죠? 잘못 인도하는 이제 그런 게 됩니다. 그죠? 누가 이제 이 논문을 리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거를 지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틸라코이드를 실리카 매트릭스에 가둬놨다. 그거 하나 하고 뭐 자세한 거는 여기 뭐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대 전류 밀도는 이 정도다. 근데 이거 읽을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때는 전압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제로예요.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꼭 이제 저널에 발표된 논문이라고 해서 그것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쭉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논문이 많아요. 저희에 또 이제 논문 의뢰하는 심사 의뢰가 계속 들어와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거절을 하는데 오늘 아침만 해도 제 메일을 체크해 보니까 논문 2편이 심사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죠? 뭐 꽤 유명한 저널에서 심사해달라고 들어왔는데 아우 제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거절하면 제가 또 블랙리스트에 올릴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은 틸라코이드를 이용해서 표면에 이제 전극 실리카라는 그런 매트릭스 안에 집어넣고 이제 솔라니즈 컨버전을 시켰는데 카탈레이즈 효과를 봤다. 뭐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잠깐 스탑하도록 하겠습니다.